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가 대기업으로서의 자금력이 제일 빵빵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건설 부분에서의 부진도 그렇고, 일단 석유화학 쪽 부진이 워낙에 장기적인 추세로 흐르면서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아주 뼈아픈 국면에 서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신용평가사 한신평이 롯데케미컬에 대해서 추가 신용 등급 하락 위험을 언급을 하면서 그룹 차원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특히 케미컬은 차입금으로, 그러니까 기업 대출로 기존의 설비 투자금을 대체하는 바람에 자금 리스크가 더욱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죠. 일단 석유화학 시황이 유가 부분에서 이 불안정한 모습 때문에 상당히 외줄타기라는 아슬아슬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위기로 인해서 케미컬 사업 부분의 손실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신용 등급이 하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가 있는데, 그래프를 딱 보더라도 케미컬, 쇼핑, 건설 부분 대부분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케미컬 쪽이 저공 비행을 하고 있고요. 쇼핑 쪽은 거의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그리고 건설 쪽, 롯데건설은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 간판을 달고 아마 현장 사업장 중에서 가장 현금을 씩씩하게 길어 올리는 곳이기도 했는데, 지금 지방 분양이 거의 대참사로 이어지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어려운 국면에 있는 중에 있고, 이렇게 계열사들이 서로 백업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뜩이나 한 곳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자금이 돌지를 않아서 상당히 엄청난 자금난에 허덕일 수가 있는데, 케미컬도 고민이겠지만 지금 롯데건설이 PF 문제로 특히 연대보증, 채무인수, 자금보충, 약정 등등등 이렇게 엮여있는 보증액이 거의 5조 4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대비 1조 4천억 정도가 감소가 된 추세인데, 그러나 자본 완충력, 그러니까 PF 위기가 빵 터지게 되면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력은 여전히 상당히 버거운 수준이라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이 도급사업 PF 보증, 그러니까 공사를 주고 보증을 한 금액이 72%에 달할 정도입니다. 거의 3조 이상의 돈이 도급을 준 하위 건설사로 몰려 있는데, 지금 도급을 받은 하위 건설사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전체 PF 보증 가운데 60%가 충당부채로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분양 물량이 3만 채 정도 되는 서울 수도권 지방도합 엄청난 물량을 풀어야 하는 롯데건설의 이 업황이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자금 위기가 겹치게 되면 그만큼 현장 건설사들은 고사될 수 있는 위기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롯데건설이 재계에서는 아주 돈이 많은 자본력이 단단한 대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롯데마저도 이렇게 자금 위기가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건설사 업황은 날로 악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융권이 쎄하게 돌아가는 이유가 이 건설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메리츠증권에서 M캐피털에 급하게 거의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3천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자금을 긴급 수요를 해줬는데, 이거 쥐도 새도 모르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M캐피털은 1997년에 설립이 된 여신 전문 금융사입니다. 이른바 여전사. 일단 부동산 부분에서 자금을 돌리고를 하는 회전판, 그러니까 자금의 배분을 대출 통해서 해주는 금융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장 PF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메리츠증권이 M캐피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는 않으니까 고사 직전에 상황에 놓였었는데 바로 3천억을 쏴줬다는 얘기죠. 이거 성사가 안 됐다면 그냥 그대로 꼬꾸라질 가능성 컸을 겁니다. 그냥 캐피털발 정말 어마무시한 PF 폭탄 터졌을 거고요. 건설 PF는 이처럼 도미노처럼 한 곳이
넘어지게 되면 그냥 뭐 순식간에 뒤에 서 있는 영업장들은 뭐 증권사로 이어지면서 붕괴가 되고, 이게 그대로 이금융권, 시중은행까지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지금 아슬아슬하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대형 건설사, 증권사, 캐피털, 그리고 이금융권, 시중은행, 지금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겨우겨우 선방에서 막아내는 현실이라는 걸 이번 메리츠 증권발 M캐피털 자금 3천억 지원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란 얘기죠. 이렇게 부동산 쪽 분위기 슬슬 넘어갈 것 같다는 위기감, 직간접적인 여파를 예감하는 곳들은 뭐 거의 파다하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한 방에 모든 부분에서 터져나갈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해진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여야 전격적으로 종부세를 개편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의 폐지 수순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종부세는 2005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는데 대부분 뭐 2주택자 이상이 부담을 하는 세금이죠. 근데 워낙에 집값이 고공행진을 한 까닭에 핵심 입지에서 뭐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해서 실거주자,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여당에서 뭐 형평성 논란을 들고 나와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그 부분도 면제하자는 입장으로 선회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중과세일 수 있는 종부세 논란은 아마도 2024년에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종부세 폐지 논란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종부세라도 폐지를 해서 공급량을 보다 더 늘려보자라는 취지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지 간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사장되는 분위기니까 세금 문제를 완화해서 뚫어보자라는 느낌도 들고, 아무튼 되게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선 이렇게 세금 부분을 완화하는 게 지금 부동산 상황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일단 그동안 종부세 세부담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가, 매매가 올려서 늘어난 세금 커버 치료했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세입자, 매수자에게 전가되던 부분은 피할 수 있는, 좀 완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될 수가 있겠죠. 이게 근데 현장에서 그리 이론대로 먹히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실거주 1주택자만 그래서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법도 다주택자들 견제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뭐 종부세는 대부분 2, 3주택자들이 내던 세금이라 그리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 아예 폐지를 하려면 몽땅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그냥 그렇게 논의만 무성한 채 그냥 덮일 수 있는 여지도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골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 그래서 뭔가 매듭을 풀어보려는 시도로도 비춰지는데 국내 사안으로 풀기에는 지금 부동산 상황이 자금 문제의 궁극의 매듭은 바로 미국 쪽 금리 변동 상황에 달린 거고, 게다가 국내 경제 지표마저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 부동산은 갈 길을 이미 잃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국 정치권에서도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걸 감지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집값이 살짝 데드캣 바운스처럼 들썩거리다가 결국엔 자금을 먹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은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제 개편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도 비춰집니다. 그러니 종부세 폐지까지 들고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실련은 뭐 종부세 자체가 전체 세액 중에 상위 분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어가는 특정 계층에 대한 세부담이었기 때문에 폐지라는 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오히려 주장하고 있죠.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특정 계층에서 내는 세금 부담액을 줄여준다는 건데, 지금 내 집을 갖기 원하는 대기 수요자들은 1주택도 뭐 가지기 버거운 상태인데 분양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상황을 바라보면 거의 뭐 땅이 꺼질 듯이 뭐 한숨만 나오는 판이고, 딱 주택 한 개만 갖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오히려 주택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가격 단가 낮춰주는
이 제대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주택에 대한 활로를 열어주면 오히려 거래가 선순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주택 이상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도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정치권에서 생각을 잘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 전면 부활 같은 정말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좀 파격이 나와야 되는데 아쉬운 건 너무 무주택자들에게 편중된 정책이 나오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여지가 크다는 얘기죠. 물론 다주택자들도 이중과세 매겨서 세금 내야 하는 부분 부담이 있지만 종부세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리 파이가 크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이상은 단지 매년 내야 한다는 부담은 있다는 거고 이거 별 부담이 안 될 겁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지금 아무리 분양시장에서 6월에만 55곳에서 5만 가구가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이 제일 싸다는 얘기 정말 싸다구를 날려주고 싶을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져 봤자 진입하기 어려운 가격대 허들을 세워놓고 있어서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금 빗발치는 고금리 부담 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 줄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이게 거의 분양시장에선 호불호가 갈려서 서울, 경기, 지방 할 것 없이 현장 분양은 미달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가격대가 고분양가로 딱 고착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부담 완화까지 해준다는 건 이건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분양가 낮춰서 거래를 트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형 건설사도 자금난을 겪을 정도로 분양시장이 난망인 상황인데 이거 완전히 결이 다른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활로를 뚫어주는 역할도 되지만 반대로 다주택자들에게만 혜택이 될 수 있는 한 채를 지금 소유하려 해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들이 집을 더욱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도 돼서 끊임없는 형평성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전세가 들썩거린다 해서 세입자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상황입니다. 기존 갱신권 4년간 눌러 놓았으니까 집주인들이 다짜고짜 계약 끝나면 전세가를 견인차에 묶어서 엄청나게 끌고 가려 한다는 그런 소리도 나오고 강동구 전세 물량 풀려서 엄청난 전세 물량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실은 둔촌주공 절대 전세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까지도 나오는 게 지금 둔촌주공 전세가 3억에서 6억까지 떨어져 있죠. 근데 이게 입주 후에 전세가가 다시 들썩거리게 되면 집주인들 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잔금 치르고 나면 다시 전세가 들어 올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을 거예요. 겨우겨우 세입자가 둔촌주공 전세가 맞춰서 들어가면 전세가 변화 추이에 따라서 집주인은 다시 전세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갱신권 인정 안 해. 본인이 들어가 살겠다면서 2년 만에 바로 퇴출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4년 후에 둔촌주공 전세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 세입자가 둔촌주공 전세 사는 건 어찌 보면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떠도는데 이것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택 하나를 갖기 위해서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위험들이 둘러싸여 있는 주거 환경인데 지금 종부세 논의도 물론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하겠지만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에 대한 논의만 진행이 된다면 정작 엄청난 고분양가에 내몰린 실거주자들은 상당히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주택시장의 전가 부분,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는 우회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현장에서는 미미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PF 문제나 자금 회전력이 떨어지는 금융권, 게다가 부동산 시장에 완전히 얼어붙은 현상을 세부담 완화로 가는 건 그리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폭풍 전야의 밤과도 같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되게 자금 회전력이 딸려가지고 어려운 상황이고, 롯데건설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죠. 이런 부동산 전체적인 위기를 세제 개편으로 뚫으려는 시도가 진행이 되고, 종부세가 폐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제일 급한 게 가격 단가를 내리는 거죠. 분양가 조절이 돼야 되고, 그동안 구축들은 상승분 반납해야지 시장이 선순환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일단 이 모든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